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오늘은 표준 입력 함수인 getString이나 fgetString 아니면 scanf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의 문자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문자를 다시 출력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getS라는 함수의 특성과 fgetS라는 함수의 특성 그리고 scanf 언더바이스 함수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실습을 진행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여기 제가 인클루드를 미리 해놨습니다. 우리 printf는 뭐 거의 쓰기 때문에 그죠? printf 함수를 쓰려면 printf 함수의 원형이 선언되어 있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계속 넣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기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열에서 이제 문자를 입력받으려면 뭐 배열을 사용하든 아니면 포인터를 사용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쓰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실습에서는 배열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배열을 선언해서 선언하겠습니다. 일단 크기는 뭐 하기 나름인데요. 그냥 32 두 개로 정도로 정해서 쓸게요. 만약 사용자 많이 입력한다 아니면 적게 입력한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차피 배열 쓰기로 했으니까 크기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32로 정해서 쓰겠습니다. 뭐 다른 크기를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먼저 내보내고 입력을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printf 하나 쓰고요. impstring 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 impstring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이를 넣고 이제 입력을 받아 보겠습니다. 입력은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getS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S 쓰고요. 여기다가 보면 지금 원래 getS 함수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함수인데 지금 이렇게 썼는데 함수 원형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일단 원래 이제 이게 익스파이어 된 함수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에러가 나야 되는데 하위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냥 유지하고 있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잘못된 걸로 간주를 하는데 동작은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값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printf 다시 한번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s로 str 이렇게 str 변수가 가진 값을 출력한다는 뜻으로 앞에는 요거는 의미 없이 그냥 제가 화면에 내보내려고 그냥 적는 함수입니다. 적는 문자열이고요. 요 뒤에가 진짜 그 문자열이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 그래서 여기다 str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str 콜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 하고 그러니까 줄바꿈 이렇게 되도록 이제 구성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화면에 내보는 문자열일 뿐인 거고요. 실제로 입력받은 문자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요게 이제 %s로 이제 문자를 %s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면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는 뜻이니까 str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 하면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실수를 하네요. 여기 보면 getS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인트형을 반환하는 걸 간주합니다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컴파일러가 이 함수의 원형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측대로 대충 이게 맞춰서 돌렸는데 동작을 돌아는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되긴 되는 겁니다. 근데 왜냐면 현재 예전에는 요 함수가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이 함수 말고 그냥 안전하게 쓰라고 우리 SDL 정책이 적용된 그죠? getS 언더바 s 함수를 쓰라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etS 함수는 더 이상 못 쓰도록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에러가 나야 되는데 또 이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돌아가지 않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함수들을 위해서 풀어는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드는 건 getS 언더바 s 쓰고 이전에 쓴 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getS 언더바 s를 쓰게 되면 이제 크기를 명시해야 되니까 32니까 32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배열의 크기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쓰면 요거 바꾸면 요것도 같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뭐 40으로 바꾸게 되면 밑에도 이렇게 40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이즈 오브 써가지고요. 이렇게 str 하면 이 배열의 크기를 그대로 적어달라라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서 뭐 바꾸든 말든 밑에 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연산제를 활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게. 아까 제가 이거 실행을 해봤었나요? 안 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 헬로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방금 한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해보면 헬로 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됩니다. 다만 이제 getString 함수는요, 헬로 팁스예요 이렇게 했을 때요 잘 나옵니다. 공백 문자를 표현도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공백 문자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scanf 함수 배우겠지만 scanf로 입력을 받게 되면 저 공백 문자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저런 거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일단 제가 다 하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getS 함수 말고도요, fgetS 함수도 있습니다. fgetS 함수는 원래 파일 입출력을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얘는 언더바이스 하실 필요 없고요. 왜냐면 얘도 사이즈가 어차피 들어가는 함수예요. fgetS 함수는 크기가 이미 들어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스탠다드 인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해 보면, 아이고 잘못 썼네. 이렇게 쓸게요. 하면 정상적으로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가 표준 입력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fgetS 함수가 파일에서 문자를 하나 가져오는 함수인데요, 스탠다드 인이라고 적으면 이 스탠다드 인도 파일 스트림처럼 처리해 주기 때문에 표준 입력에서 문자를 하나 가져와 달라 라는 뜻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럼 아까처럼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getS 언더바 s,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죠? 네, 이렇게 에러는 나겠지만 뭐 경고는 나오겠죠. 동작을 하는 getS.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비주얼 C,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비주얼 C++ 컴파일러는 이 두 가지가 다, 이 세 가지를 다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원하는 거 하나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냥 가장 정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사이즈를 좀 작게 잘못했다고 칩시다. 5 이렇게, 그죠? 5 이렇게 했는데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했어요. 했을 때 내가 팁스에러가 하면 5가 넘었죠. 그죠? 문자를 이거 뭐 8개에다가 백슬래시에 들어가면 9개죠. 넘었잖아요. 그럼 치면 이제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그죠? 넘어갔으니까 잘못됐다고. 이건 디버그 에러에서 에러가 뜬 겁니다. 지금, 그죠? 메모리 침범이 발생을 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이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위험하니까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예, getS 언더바이스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면 얘도 팁스에러 쳐볼게요. 이렇게 쓰면 얘는 얘도 똑같이 이제 그 메모리 넘어갔다고.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메모리가 뭐 침범 사항에도 좀 더 경고를 하고 잡을 수 있는 그 뭐죠? 예외 처리 루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SL을 사용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에러로 뜨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침범으로 지나가 버리는데, 얘는 SL 정책에 그걸 잡아줍니다. 잡아줘서, 그럼 물론 경고창은 똑같이 뜨는데 우리가 그 예외 처리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메모리 이제 문제 상할 때 얘는 버그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요. 얘는 fgetS죠. 얘는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에러가 안 납니다. 얘는 자기가 못 받으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5바이트 크기로 자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8바이트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널 문자 들어가야 되니까 5개까지 들어가려면 4개까지 받을 수 있죠. 널 문자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팁스하고 백슬래시 제로에서 5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러 없이 그냥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그런 에러 창이 뜨고 내가 예외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거 귀찮고 나는 힘들고 이러면 그냥 얘 쓰셔도 돼요. 얘 쓰시면 깔끔하게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뭐 얘는 자기 너무 쓰잖아요. 그냥 잘라버려요. 잘라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getS 언더바이스 쓰는 것보다 fgetS 쓰는 게 좀 더 길게 적어야 되지만 더 편안해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썼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fgetS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정상적으로 아까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2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고 만약에 getS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헬로 한번 쳐볼게요. 하면 여기 한 줄 떨어졌죠. 이거 백슬래시 요 한 줄 떨어지는 거 누구한테 떨어진 거냐면 요 백슬래시 n에서 떨어진 겁니다. 지금 한 줄 계획한 거 봤죠? 근데 만약에
요거 한번 볼까요? fgetS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getS는 똑같이 동작할 테니까 fgetS를 동작을 시키면, 자 헬로 쳐볼게요. 화면 잘 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지금 두 줄이 떨어졌습니다.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그 getS 언더바이스를 썼을 때는 저기 한 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printf에 붙은 백슬래시만큼만 떨어졌는데, 지금 fgetS를 쓰게 되면 두 줄이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fgetS 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상 입력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상 입력이 됐을 때 fgetS하고 getS의 가장 큰 차이점은, getS 언더바이스는 끝에 백슬래시 n을 안 붙여주고요, fgetS는 뒤에 백슬래시 n이 붙어 나옵니다. 자,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가지고 F9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STL fgetS 잘 보세요. 내가 막 이렇게 실행했죠. F5 눌러서 실행했습니다. 여기에 헬로 이렇게 치면요, 그죠? 딱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을 때 보면 이 STL 배열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끝에 백슬래시 n이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백슬래시 n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백슬래시 n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줄바꿈이 여기 안에 이미 백슬래시 n이 들어있는데 또 뒤에 백슬래시 n을 했잖아요. 그래서 줄바꿈이 두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getS를 한번 받아볼게요. getS를 받으면 똑같이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면 얘가 이럴 때 받을 때 뒤에는 백슬래시 n이 지금 없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fgetS로 받으면 백슬래시 n이 들어가고요, getS로 받으면 백슬래시 n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getS 언더바이스를 쓸 때는 요 백슬래시 n을 넣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fgetS로 받게 되면, 요걸로 받게 되면 뭐가 필요 없어지겠습니까? 요게 없어야 됩니다. 요게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한 줄 나오겠죠? 그죠? 여기 보세요. 그죠? 이제 똑같이 한 줄 비워지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까처럼 잘 보세요. 아까처럼 5개 됐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했을 때 만약에 팁스웨어로 하면 잘리겠죠. 이거 잘렸는데 밑에 개행이 아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팁스 밑에 붙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그럼 개행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이 함수를 쓰다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함수는 보통 정상적으로 입력됐을 때는 맨 끝에 백슬래시 하나 붙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잘려서 입력받는 경우 있잖아요. 사용자가 8자를 입력했는데 내가 지금 4자밖에 못 받는 버퍼다. 그러면 4자 입력되고 뒤에 백슬래시 제로 들어가면 더 이상 공간이 없죠. 5개가 다 차니까. 그럼 백슬래시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fgetS가 반드시 문자를 끝에 백슬래시를 넣어주는 함수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버퍼에 여유가 있을 때, 자기 메모리 크기에 여유가 있을 때는 백슬래시 n을 넣어주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못 채우는 경우에는 안 넣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백슬래시 n 처리가 나중에 머리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속 편하게 이걸 또 쓰시는 분들도 있죠. 만약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하나 선택을 해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fgetS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뭐 잘리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테니까, 잘리지 않는 경우는 뭐가 나오겠어요? 빨리 맨 끝에 백슬래시 n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fgetS로 받은 문자 뒤에 백슬래시 n이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STR 랭스 같은 거 써가지고 문자를 끝에, 이 문자를 제일 끝에 백슬래시 n이 있는지 확인해서 백슬래시 n이 있으면 그 위치에 너를 넣어주는, 널 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면 이런 거죠. STR에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널 문자는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str에 i번째가, 그죠? 뭐 널 문자이면 끝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열을 한번 쭉 뒤져가는 거예요. i가 0부터 i는 플러스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str에 그 i번째, 그죠? i번째가 널이면 이제 끝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str에 입력된 문자리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그냥 풀스캔하는 코드인데요. 여기다가 if만 한 번 더 걸어서 str, 반드시 백슬래시 n이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i번째에 있는 놈이 백슬래시 n인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렇게 하면, 하다가 백슬래시 n이 만약에 있어, 그러니까 널 문자까지 나오고 그냥 정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넓문자가 0이니까 여기 거짓이 돼서 나오겠죠. 그죠? stri 하면 넓문자에 만나면stri가 0이니까, 그죠? 넓문자가 0이니까, ASCII 번호 0번이니까 0이니까 빠져나오겠죠. 근데 빠져나오지 않고 그 돌고 있는 와중에 str의 i번째에 백슬래시 n 있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 문자를 st에 지금 백슬래시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치에 백슬래시 n 들어가 있는 그 위치에다가 그냥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넓은 문자를 이렇게 넣어버리시면 돼요. 아, 이게 아니죠. 0이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말하다 보니 실수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fgetS 함수가 입력을 했을 때 넓문자가 안 들어있을 수 있죠. 그럼 그냥 넘어가고요. 넓문자가 백슬래시는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그냥 넘어가고요. 만약에 정상 입력받아서 끝에 넓문자가 백슬래시 줄바꿈 문자가 들어왔다면 이 백슬래시 문자를 그냥 넓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줄바꿈 문자를 넓문자로 변경, 이렇게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ASCII 코드 0번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서 그냥 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좀 일관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항상 이제 백슬래시, 그러니까 뭔가 그냥 쓸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getS나 fgetS나 그다음에 getS 언더바 s나 비슷한데, 뭔가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여러 가지 예외도 맞고 뭐 상황도 비슷하게 출력하고 하려면 요런 예외 처리 코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짤 때는 뭐 똑같네, 편하네, 비슷하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정교하게 에러 처리를 다 하기 시작하면 코드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사실 이제 표준 입출력을 사용할 때 내가 완벽하게 에러를 잡고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세세한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초보자하고 중급자하고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요약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드리면 그런 겁니다. getS 함수랑, 그죠? getS 함수랑 getS 언더바 s 함수랑 이제 정의해 보면, getS는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 라는 거죠. 쓰지 말라. 그리고 그 대신 이제 getS 언더바 s, SDL 정책이 적용된 getS 언더바 s 함수를 써달라. 그런데 이는 이제 문자를 입력받고 끝에 백슬래시 n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줄바꿈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게 입력을 받는 건데, 얘는 자기 사이즈를 벗어나면, 그죠? 내가 5바이트 크기로 선언된 별에다가 8바이트 크기의 문자를 집어넣기만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SDL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입력이 되면 이제 경고, 에러, 어설트 페일러가 뜨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getS 함수는 똑같이 표준 입력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입력 받았을 때는 맨 끝에 줄바꿈 문자, 즉 백슬래시 n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입력을 받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자기 크기가 5바이트인데 8바이트 입력이 들어오면 잘라버리고, 그죠? 5바이트만 받죠. 근데 거기 넓은 문자를 포함하니까 실제로 4개의 문자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뒤에 넓은 문자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받을 때는 뒤에 넓은 문자가, 백슬래시 n, 즉 줄바꿈 문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getS는 상황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백슬래시 n, 자꾸 실수를 하네. 줄바꿈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을 하나로 일치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끝에 백슬래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죠? 확인을 해서 그걸 제거하는 코드를 함께 사용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겠죠. 요거 잠깐 마킹해 둘게요. 제가 다른 설명을 또 해서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설명을. 요거 뭐 대단한 차이 난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getS 함수나 getS 함수를 보면 똑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함수 보시면요, 반환값이 있습니다. 반환값을 보면 반환값이 캐릭터 포인트 값을 반환을 해요. 얘가 좀 보시면 이거 그냥 입력 받을 수 있는데 얘 뭐지? 여기 반환값은 뭐지?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이 반환값이 뭘 반환하냐면, 자, 이게 입력받는 이 문자열 있죠. 이 문자열의 주소가 반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캐릭터 포인트 P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그럼 이 포인트 P에 저장된 주소는 이 str 배열의 주소와 일치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hello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여보세요,
지금 두 개 주소가 같죠. P 변수랑 STR 변수가 둘이 주소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getDes 언더바이스나 아니면 fgetDes 함수가 반환하는 저 주소, 반환 주소는 str 별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str 쓴 거랑 똑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그냥 이거 자기가 선언된 변수 썼으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주소를 받아서 여기다가 P를 쓸 이유가 있냐? 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죠. 그냥 이거 그냥 str 쓰면 되지. 뭐 굳이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소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표준 입력 함수가 자기가 원래 받은, 그죠, 이렇게 인자로 받은 그 변수의 주소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외로 종종 있고요. 최근에 했던 거에도 있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스트링 카피 함수도 아마 데스티네이션 소스가 반환이 될 거예요. 스트링 카피 함수. 그죠? 아마 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은 왜 여기 내가 주소를 이미 알고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주소를 반환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인자로 문자를 받는 경우에요. 내가 이 결과를 출력하고 싶으면 반드시 두 줄로밖에 못 적어요. 만약에 이 반환값을 쓰지 않는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문자를 먼저 받는 행위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출력하는 행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의 명령으로 구문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getDes 언더바이스가 str, 그러니까 입력받은 문자열이 저장된 그 배열의 주소가 반환이 되잖아요. 뭐 동적 할당돼도 그 주소가 반환이 되겠죠. 주소가 반환된다면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마 데니스 리치가 이런 시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이런 구문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저렇게 매개 변수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줄로 적어야 되는 그런 표현들 때문에 소스 라인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양쪽을 다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주는 게 보통 더 일반적인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더 일반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일수록 이게 이렇게 쓰나 아까처럼 쓰나 뭐 성능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그러니까 개발자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게 해주려고 getDes 언더바이스가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캐릭터 포인터로, 즉 str, 그러니까 입력된 문자열이 저장된 그 주소가 반환되는, 그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은 거 보면 그래,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표준 입력 함수들이나 아니면 그냥 표준 함수들이 반환값으로 원래 입력받은 버퍼를 그대로 반환해주는 그런 코드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한번 더 할게요. 이 getDes 함수가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사실 getDes 함수보다는 뭘 더 많이 써요? scanf 함수를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래서 scanf 바로 언더바이스 쓸게요. 보통 어떻게 씁니까? 스트링 문자를 받는다고 하고 여기다가 str의 size of str 이렇게 쓰는 걸 더 많이 보셨죠? 우리가 문자 입력 받을 때 scanf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hello 이렇게 하면 오이고 잘못 출력했네요. size of str 이거 왜 이렇게 넣냐? 제가 다 안 바꿨네요. 그죠? 여기다가 내가 언도 안 했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헬로. 전체 출력하죠? 엉뚱한 걸 넣었네요. 자, 요렇게 많이 하죠. 근데,
scanf 함수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초보자들은 이거 쓰다가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낭패를 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getS 언더바이스 함수 쓸 때는 요거랑 이제 비교하는 걸, 이거 두 개 갖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getS 언더바이스 쓸 때는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hello tips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hello tips요라고 나옵니다. 그죠?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맞고 예, 한번 풀어볼게요. hello tips요 이렇게 하고 뿅 하면 헬로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스캔F 처음 쓰시는 분들은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죠. 왜냐면 스캔F는 백슬래시 n만 구분자가 아니라 공백도 구분자예요. 공백이 구분자이기 때문에 공백을 만나면 거기까지만 입력받고 잘라버립니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 팁스어는 어디로 갔냐? 두 번째 문자, 두 번째 스캔F에서 받는 거니까 표준 입력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백도 구분 문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입력 받은 겁니다. 그럼 나는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자가 공백 문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잘라서 읽어버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더 써가지고요. 요렇게 하면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헬로 팁스요라고 한 번 입력했는데 두 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헬로라고 한 번 읽고요. 그죠? 한번 공백에서 한번 잘리고 그 다음에 팁스요로 한번 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자로 이렇게 써버립니다. 공백 문자가. 그러다 보니까 스캔F로 입력받는 사람들이 작업 중에 공백을 가지고 있는 문자를까지 입력을 받아야 된다. 지금처럼 공백을 입력을 해야 된다. 특히나 뭐 주소를 입력받으라면 주소는 한 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서울특별시, 뭐 광진구 이렇게 될 때는 서울특별시 공백 들어가고 광진구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입력받을 때 스캔F 언더바이스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서울특별시하고 그냥 뒤에 공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는 다른 문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쪽 이제 표준이면 두 번째 스캔F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는 스캔F를 못 쓰는구나. 공백 문자 쓸 때는 스캔F 못 쓰니까 getS 언더바에서 써서 받자. 왜냐면 getS 언더바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공백 문자가 들어가도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getS 언더바s 같은 함수, 그러니까 저런 함수는 getString 계열 함수는 공백 문자가 있으면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엔터키 칠 때까지, 그죠? 줄바꿈 문자까지 다 무조건 받아서 처리를 하는 함수고요. 스캔F 언더바s는 공백 문자나 백슬래시 n 두 개를 구분자로 쓰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백 문자가 들어가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백까지 포함된 문자를 사용할 때는 스캔F 언더바이스를 쓰지 않고 getS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스캔F 언더바이스는 공백 들어가는 거 절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캔F 언더바이스에도 공백으로 자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 옵션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거죠. 여기 %s가 문자를 입력받는 형식 지정자잖아요. 여기 예외 구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고 s 사이에 이렇게 대괄호를 적고요. 여기에다가 예외로 쓰고 싶은, 그러니까 종결 조건으로 쓰고 싶은 문자일의 종결 조건으로, 그러니까 구분자로 쓰고 싶은 아스키 코드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exclusive y 있죠. 그러니까 6번에 같이 쓰는 우리 웃는 이모티콘을 쓸 때 쓰는 이 엑소화 문자 있죠. 요거 쓰시고요. 뒤에다가 \n 이렇게 적으시면 \n만 예외로 생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공백 문자는 예외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그러니까 대괄호를 양쪽에 치시고요. 이렇게 대괄호를 적으시고, 그죠? 이렇게 대괄호를 적으시고 그 안에다가 예외 규정을 적는데, 이렇게 exclusive와 쓰는 요거 6번에 같이 쓰는 키워드 있죠? 요거 적으시고 예외 규정으로, 그러니까 구분으로 쓰고 싶은 키워드,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값 \n, 그러니까 줄바꿈 문자만 나는 예외 규정을 쓰고 싶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한번 볼까요? 팁스, 아까처럼 hello 팁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이 뭐죠? 공백 문자가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문자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문자를 입력할 때 공백을 포함한 문자를 입력받게 되면
문자가 잘리기 때문에 게데스 언더바이스로 바꾸는 작업을 안 하셔도 스캔F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예외 규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하다가 예외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게데스 함수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바꾸실 필요 없고 스캔F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 입력 받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함수인 게데스, 게데스 언더바이스, f게데스, 스캔F 언더바이스 이렇게까지 이제 다 확인을 한 거고요. 제가 또 빠뜨린 게 있을까요? 예, 대충 다 이야기한 것 같네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많이 하셔서 각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있죠. 그래서 게데스 언더바이스는 그냥 문자를 공백 문자까지 포함해서 입력받는다. f게데스 함수는 지정한 길이만큼 문자를 받는다. 그죠? 근데 그 자기 여유보다 더 적은, 그죠? 메모리 할당된 크기보다 더 적은 크기로 받으면 뒤에 백슬래시 n이 포함되고, 더 큰 크기로 받으면 이제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백슬래시 n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캔F 언더바이스 함수는 문자를 입력받을 때 기본적으로는 공백 문자, 퍼센테이지를 쓰면 공백 문자를 만났을 때 거기서 잘려서 입력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전체를 다 문자를 엔터키 칠 때까지 전체를 다 입력받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 이용해서 예외 규정 적용해서 입력받으면 엔터키를 칠 때까지 입력받은 그 문자들을 다 str 변수에 넣어준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